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투박한 태양광 전지를 가볍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 개발이 과학계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유리창 등 건물 외장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색을 입힌 방막형 전지를 개발해 태양전지의 기술 혁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태양광 발전 패널은 실리콘 덩어리를 얇게 잘라 넣는 구조입니다. 제조는 간편하지만 두껍고 투박해 설치에 제한이 컸습니다. 이를 대체할 얇고 가벼운 태양전지, 방막형 전지 기술은 이미 10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값싸게 만들고 발전 효율을 높이는 과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제작한 방막형 컬러 태양전지입니다. 유리판 위에 나노 단위의 전지판을 입혔습니다. 실리콘을 플라즈마 상태로 주입해 두께가 없는 기판을 만든 것입니다. 수소 가스를 순차 공급하는 방법으로 색상도 원하는 대로 낼 수 있습니다. 수십 나노 단위의 반도체가 세 층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이차에 의해서 전기가 생성되고 그를 이용하는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29%, 자동차의 선팅 필름과 비슷해 차량 유리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합니다. 건물 외벽 유리나 지붕, 벽면 등의 건축 자재에도 직접 전지판을 올리거나 필름, 패널 등의 형태로 가공할 수 있어 상용화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유리뿐만이 아니라 벽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연 도금 강판이라든지 모두 다 이제 태양전지에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태양광 패널보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비율인 광전환율이 4분의 1에 그치는 단점이 있지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간편해 필요한 발전 용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최상위권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 해역과 맞닿은 경남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어느 때보다 착잡한 심정인데요. 이미 방류 전부터 시작된 수산물의 판매 부진이 생산과 유통 전반에 이어지지만 어민과 수산업계 지원 대책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칸칸이 나눈 수조마다 활어와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원산지 안내판에는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달 전까지 일본산 참돔과 멍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 가게가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들여다놓지 않는 것입니다. 참돔이고 멍게고 이런 거 있었는데 멍게는 아예 없고 이 방사나 온다서 하니까 손님들이 아예 찾지를 안 하게 못 갖다 뒀지. 일본산 수산물 배제라는 자구책까지 꺼내든 상인들.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에 이번 휴가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요즘에는 다들 건강 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진짜 많아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다 손님 하나 없어요. 경남 양식장에 쌓인 대표 양식어종 조피볼락은 3,300여 톤, 지난해보다 40% 늘었습니다. 2달 전보다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출하되지 못해 냉동된 붕장어도 690여 톤에 이릅니다. 갑자기 이제 오염수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방도 있고 너무 여론화되다 보니까 출하가 갑자기 이제 급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출하 물량이 너무 적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과 피해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도 16억 원을 편성해 수산물 소비 지원 등에 나섰지만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직접 지원과 정부 비축사업 품목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상인들도 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상남도가 10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국도 5호선 마산과 거제 해상도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 외에 민자 사업으로 지은 거가대로의 영업 손실 보상이 또 다른 걸림돌인데요. 거가대로 외에 다른 경쟁 도로를 지을 경우 줄어드는 사업자의 영업 손실을
경남과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협약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2년 전 준공된 국도 5선 마산 구간입니다. 이우바다에 11.2km 도로를 건설해 창원 마산과 거제 장목을 연결하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는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2008년 정부의 주요 사업 계획에도 선정됐고 경상남도가 국비 지원을 건의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자 사업으로 지은 거가대로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2003년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가도로 외에 다른 경쟁 도로를 지어 추정 통행료 수입이 미달하면 주무관청이 이 금액을 보상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즉 거가대로 이용자들이 마산 거제 간 해상도로를 이용하면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줄게 돼 이를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14년 국토연구원 추산 3,100억 원, 부산시 추산으로는 최대 7,200억 원이나 됩니다. 해마다 경상남도 등이 민간 사업자에게 500억 원 이상 지급하는 재정지원금과 별개입니다. 부산시는 국도 5선 추가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결이 되어야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도에서 이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완공까지 12년까지 남았고 과도기 신공항 등 주변 여건이 바뀔 수 있어 보상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이 걸리지 15년이 또 걸리지 그거는 또 그때 돼봐야 알지 않습니까? 김해시 수건 사업인 비음산 터널 건립을 위해서도 민자도로인 불모산 터널 수입이 줄어 똑같은 방식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민자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이 같은 조항에 지방 정부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현실. 민자 사업의 또 다른 폐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창원 3.15 아트센터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문 배우와 경남의 이주 여성들이 함께 우리 사회 편견을 표현하고 위로를 건네는 현장을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 3.15 아트센터 야외에 설치된 4개의 작은 수조. 그 안으로 배우들이 들어갑니다. 가방을 4개나 들고 맨 만삭의 직장 여성. 육아와 일에 지친 일상은 조금만 내려가도 숨을 못 쉬는 물속과 같습니다. 그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의지합니다. 사는 게 피곤한 노동자. 업무 시간에 쫓겨 삶은 점점 더 무뎌져 갑니다. 내가 정하지 않은 시간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성형 중독에 빠진 여성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자가 되고 싶은 성소수자는 물속에서 화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으로 다가와 기꺼이 좁은 수조 안으로 들어가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 경남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편견과 고립을 표현하고 위로하는 실험 공연 물질입니다. 그 경기에서 죽음과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코빅까지 물이 오는 경기를 만들어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창원 3.15 아트센터가 개관 15주년 기념 컬렉션 개막작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창원과 함안 등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 6명이 배우로 참여합니다.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피부색 때문에 또 있고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들었던 점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경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관객이 바로 코앞에서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관객이 동일시하는 그런. 수조에서 건네는 삶의 작은 위로 물질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원 3.15 아트센터 자유마당에서 펼쳐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밀양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2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최근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밤사이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렸던 비구름은 모두 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은 구름만 지나면서 무덥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에는 맑은 하늘에 예년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휴일인 일요일에는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밀양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밀양이 33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합천이 2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2도, 거창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시작되는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백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특경법상 횡령과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104억 원가량을 골드바나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환자 이송과 수용 지침을 마련합니다. 지침에는 응급 환자를 최종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중증 환자 우선 원칙 적용, 상급병원 응급 환자 과밀화 해소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응급의료 인력 기준과 업무 범위 확대,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하반기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응하는 굴절 사다리차를 배치합니다. 창원시는 25억 원을 투입해 70m 굴절 사다리차와 28m 굴절 사다리차 1대씩과 음압 구급차 1대 등을 구매했습니다. 기존 창원 지역에는 18층 높이까지만 다다를 수 있는 53m 굴절 사다리차밖에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생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은 산청 전통의학 엑스포가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부터 진주시 18억 원, 산청군 2억 원의 상생상품권을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1년에 한 명당 구매 한도 30만 원으로 진주시 5,000곳, 산청군 1,000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